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네, 충북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상담을 전담할 콜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예방접종 대상자와 일정, 사전 예약 방법, 접종 증명서 발급, 접종센터와 접종기간 정보, 접종 전후 주의사항과 발생 가능한 이상 반응 등 접종에 대한 도민들의 막연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증 이상 반응 관련 상담대에는 관할 보건소에서 대상자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이상 반응 관리팀과 연결을 해준다고도 합니다. 아침 8시 30분부터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정부는 043-120, 043-120으로 접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충주시가 국내 최초로 탄금호에 태양광 유람선을 띄우겠다고 추진한 것이 지난 2015년입니다. 그런데 벌써 6년이 되도록 유람선은 단 한 차례 띄워보지도 못한 채 발이 묶여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호와 조정지댐 사이 늘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며 그림처럼 자리한 탄금호. 충주시는 지난 2015년 국내 최초로 탄금호에 태양광 유람선을 띄우는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빼어난 풍광을 지닌 탄금대를 지나 세계 무술공원을 거쳐 용섬을 돌아오는 코스로 대전의 한 민간 사업자의 투자를 받아 배를 건조했고 사업 시작 5년 만에야 유람선이 탄금호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최초의 친환경 태양광 유람선은 태양광은 고작 5%, 나머지 95%는 전기를 충전해야 갈 수 있습니다. 유람선은 도착을 했지만 1년이 넘도록 발이 묶인 채 단 한 차례도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전기 모터 등의 결함으로 아직까지 선박의 안전을 보증하는 선급 승인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6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충주시가 태양광 유람선 사업 추진을 위해 들인 예산은 약 20억 원. 그럼에도 충주시는 해당 업체에게 벌써 4차례에 걸쳐 행정 절차 이행 기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이 민간 업자로 인해서 충주시가 6년 동안 농락을 당했고 어쨌든 이 20억이라는 시 예산을 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충주시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게 이제 그 정도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 좀 봐야 되고 또 뭐 약간의 그 부품만 바꿔가지고 좀 범용으로 쓸 수 있는지는 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충주시는 다음 달 말까지 해당 업체가 배를 띄우지 못할 경우 다른 업체에게 사업을 맡기겠다고 최후 통첩을 한 상황. 하지만 한 달 뒤에도 해당 업체가 선급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국내 최초의 태양광 유람선 사업은 사업 추진 6년 만에 또다시 표류하게 됐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청북도가 어제 각종 현안 해결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바쁜 정치 일정을 핑계로 줄줄이 불참을 통보해 결국 간담회가 취소됐습니다. 이렇게 손발이 안 맞다 보니 당장 충북이 사활을 걸고 있는 철도 현안부터 큰 걱정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4.7 재보궐선거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민 앞에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총사퇴를 결의하고 1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합니다. 선거 참패의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 튀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산적한 현안 해결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어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선거 전 확정된 일정이었지만 선거 패배와 원내대표 선출이라는 돌발 변수에 여당 의원들이 줄줄이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급한 일정으로 여당 의원들이 참여에 난색을 표하면서 결국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는 취소됐습니다. 충북 최대 현안은 상반기 확정 예정인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충청권 광역철도와 수도권 내륙선, 중부내륙선 지선을 반영시키는 겁니다. 3대 철도 현안 중 단 한 개도 낙관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아 충북 입장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 사격이 절실합니다. 지역 국회의원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같이 연대해가지고 제4차 국가철도망이 꼭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계획을 확정짓는 공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새 지도부 선출과 합당 문제에 정신이 팔린 상황에서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청주 육거리 시장에서 어제 새벽 불이 나 점포 3곳이 전소됐습니다. 전통시장은 구조적으로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매우 큰데 이 정도로 불길을 막은 건 철저한 사전 대비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관할 소방서가 전국 최초로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도움이 됐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연기가 피어나고 간판과 구조물 등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어제 새벽 3시쯤 청주시 석교동 육거리 시장에서 화재가 나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새벽 시간대여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3곳이 타버려 6,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통시장은 노후된 점포와 시설이 많고 좁은 골목길과 통로 중간 노점상 때문에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합니다. 소방차 진입도 어려워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 하지만 청주 동부소방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화재 진압 대응 정보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덕분에 신속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육거리 시장을 13개 구역으로 나눈 뒤 794개 점포를 업종과 건물 구조별로 세세히 분류해놓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미리 파악한 시스템을 활용해 진화 작업에 나선 겁니다. 우선 화재가 발생한 점포의 자세한 현장 정보를 알 수 있었고요. 소방차 진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초기 진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장의 지붕 역할을 하는 아케이드가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지, 또 소방용수의 위치도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화재 예방 차원에서 소방대원들이 자료를 구축했고 이를 토대로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사회복무요원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 출동 중에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가 없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에 있었던 자료를 토대로 스마트폰과 시스템을 연동시켰습니다. 소방당국은 앞으로 오창 산업단지 등에도 시스템을 적용해 효과적인 대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운동부 학교 폭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교육부가 운동을 하는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종의 예방 효과인데요. 하지만 CCTV로 모든 활동을 감시할 수는 없어 운동부에 남아있는 폭력적인 문화를 걷어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끔찍한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한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은 운동부 폭력의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충북에서도 지난 한 해 드러난 것만 11건의 학생 운동선수 인권 침해가 발생했습니다. 교육부가 학생 선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건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한 극약 처방에 가깝습니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1일부터 실내외 훈련장과 합숙시설 기숙사 복도, 식당 등 주요 지점에 CCTV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단체 종목의 선수들이 많은데 이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권장을 하고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충분히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운동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CCTV 설치가 능사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운동부 폭력이 CCTV를 피해 더욱 음지로 숨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력적 방법의 지도, 아니면 폭력을 용인하는 문화,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CCTV를 통해서 학폭을 근절하겠다는 것은 사각지대를 갈수록 이제 만들어내는. 충북교육청은 학생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강화와 수시 점검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CTV 설치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운동부 학폭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 우리 경제가 꽁꽁 얼어붙은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3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충북의 고용 여건은 회복의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1분기 충북의 경제활동 인구는 89만 1,00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3,00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충북의 15세 이상 노동 가능 인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00명 증가했음에도 경제활동 인구는 2배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그럼 도내 1분기 취업자는 몇 명일까요?
85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00명, 1.2%나 감소했고 고용률 역시 60.8%로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3월만 놓고 보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지난달 도내 취업자는 88만 5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 소폭 상승했고 취업자 수가 급격히 낮아졌던 지난 1월을 기점으로 조금씩 다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달 실업자 수도 보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4천 명, 무려 14.7% 감소했고 실업률 역시 0.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국내 3월 실업자 수가 3만 5천 명, 실업률이 0.1%포인트 오른 것을 보면 충북은 나름 선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다시 4차 유행의 기로에 서 있는 만큼 고용 여건이 다시 위축되는 건 아닌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출래 불사춘. 봄은 왔지만 생활 전반에서 느껴지는 봄은 아직 멀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하던 일을 접거나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비경제활동 인구도 늘고 있는 만큼 이를 타개할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팩트 더하기였습니다. 충북경찰청 부동산 전담 수사팀은 도내 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16명 중 공무원 1명을 포함해 10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농업 경영 목적 없이 거짓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땅을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농지법 등 혐의 이외에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콜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충청북도 대표 콜센터는 043-120번으로 오전 8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되고 각 시군 14개 보건소 예방접종 담당 부서도 상담 전화를 받습니다. 콜센터에서는 예방접종 대상자와 일정, 사전 예약 방법과 접종 증명서 발급 등 백신 접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